이번 시간에는 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달의 크기 측정 원리부터 알아본다면 물체의 크기는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고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 대형변의 길이비는 일정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자.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본다면 보름달이 뜬 날 동전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동전을 앞뒤로 조정하여 달과 동전의 시지름이 같도록 맞춘 다음 동전의 지름과 눈에서 동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삼각형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우면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시지름이라 함은 눈과 천체 지름의 양 끝이 이루는 각을 시지름이라고 한다. 동전과 달의 시지름을 같게 하면 동전이 만든 삼각형 AOB와 달이 만든 삼각형 A'OB'은 대응하는 세각의 크기가 같아서 닮음 도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대형변의 길이비가 같아지게 된다. 동전의 지름을 스몰 d로 두고 달의 지름은 라지 d로 두고 관찰자에서 동전까지 거리는 스몰 l로 두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라지 l로 두고 비례식을 세워보면 스몰 d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라지 l이라는 비례식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달의 지름 d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라지 d는 스몰 l분의 스몰 d와 라지 l을 곱한 값이 된다. 이렇게 식이 나오면 달의 지름 d를 구하기 위해서 관찰자에서 동전까지 거리와 동전의 지름 스몰 d를 측정하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라지 l을 알고 있으면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라지 l을 알고 있어야 하고, 실험을 통해 측정해야 하는 값은 동전의 지름 스몰 d와 동전까지의 거리 스몰 l을 측정해서 식에 넣어서 달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달의 지름을 구해보면 약 3,500km가 나온다. 앞에서 지구 반지름은 약 6,400km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달은 지름이 3,500km이므로 지구 지름의 4분의 1이 된다. 비례식을 잘 기억해 주기 바라며 여담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태양의 반지름은 70만 킬로미터이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킬로미터이란 말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2배 정도의 거리가 태양의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태양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수많은 별들이 있고 태양의 크기는 별들 중에 작은 편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우주의 크기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다. 지구와 달, 행성, 태양 이런 단원을 공부하면서 우주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길 바란다. 달의 크기 측정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달의 공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달의 공전 방향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달의 자전, 달의 공전 모두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달의 공전 속도를 알아본다면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바퀴 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의 공전 주기는 약 27.3일이다. 27.3일 동안 달은 지구 주위를 한 바퀴 즉 360도를 공전하므로 달의 공전 속도는 하루에 13도가 된다.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알아본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그리고 달의 위상이라 함은 지구에서 볼 때 햇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달의 모양을 달의 위상이라 한다. 이 달의 위상이 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달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게 되고 지구에서 볼 때 달에 밝게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 달의 유상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달의 공전에 의한 달의 모양 변화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오른쪽에 태양이 있어서 햇빛이 지구 쪽으로 날아올 때 달은 지구 주위를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공전하다 보니 달은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 그래도 달은 어느 위치에 있어도 태양을 향한 달의 반만큼 햇빛을 받게 되고 그림에서 붉게 색칠한 부분만 햇빛을 반사하게 된다. 그러나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구를 향한 부분을 보게 된다.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 달이 햇빛을 받는 부분은 오른쪽이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달을 보는 부분은 왼쪽이라서 지구에서 보면 달을 관측할 수 없게 된다. 달이 B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보면 오른쪽 반만 햇빛을 반사하고 있으므로 오른쪽이 둥근 반달을 관측하게 되고 이 달을 상현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달이 C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에서 달이 햇빛을 반사하고 있는 오른쪽 부분만을 보게 되고 그래서 둥근 달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이 둥근 달을 보름달이라 하고 이 위치를 망이라고 한다. 그리고 달이 D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에서 보면 왼쪽의 반만큼만 햇빛을 반사하고 있으므로 왼쪽이 둥근 반달 모양을 관측하게 되고 왼쪽이 둥근 반달을 하연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는 달이 관측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때를 사기라고 하고 달의 모양 변화는 âm력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리라 본다. 사귈 때가 바로 âm력 1일이고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걸린다고 하였으므로 보름이 바로 âm력으로 15일이며 상현은 7에서 8일이고 하현은 22에서 23일 정도 하현달이 뜨게 된다. 그리고 삭과 상현 사이 오른쪽이 둥글긴 하나 반달이 되기 전에 이 달을 초성달이라고 한다. 그리고 초성달과 반대로 왼쪽이 둥근 이 달을 금음달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해서 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 변화와 달이 뜨는 âm력 날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복잡한 달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달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 중에 삭은 항상 태양과 같은 방향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삭의 90도 방향에 상현달이 있고 삭의 180도 방향에 보름달 망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달의 운동에 대해 들어가 보기로 하자. 달의 운동은 복잡한 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어주기 바란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할 거고 âm力으로 1일일 경우 내가 지평선 위에 서서 달을 관측하려고 할 때에는 항상 남쪽 하늘을 쳐다보아야 한다. 남쪽 하늘을 보고 있을 때는 오른쪽이 서쪽이 되고 왼쪽이 동쪽이 된다는 사실도 잘 기억을 해주고 âm력 1일 날 저녁 6시에 해가 서쪽 하늘로 지고 있을 때에 âm력 1일 달은 삭이므로 삭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달은 태양과 같이 서쪽 하늘로 지게 된다. 거기에 반해서 âm력 7, 8일에 뜨는 달은 상현달이었고 상현달은 저녁 6시에 해가 서쪽 하늘에서 지고 있으면 해와 90도 방향의 남쪽 하늘에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거기에 반해 âm력 15일이 되면 보름달이 뜨게 되고 보름달은 저녁 6시에 해가 서쪽에서 지게 되면 동쪽 하늘에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달은 매일 뜨는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달의 공전이다. 달이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므로 1일달이 서쪽 지평선에서 관측되었다면 2일달은 좀 더 동쪽으로 가게 되고 3일달, 4일달, 5일달 해서 매일 달의 위치는 하루에 13도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달의 공전이 원인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보름달로 달의 일주운동을 설명해 본다면, 보름달은 저녁 6시에 동쪽 하늘의 모습을 보인 다음 계속 그곳에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일주운동을 하게 된다. 모든 천체들의 일주운동 방향은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했다. 그리고 일주운동의 원인은 지구의 자전이고, 지구의 자전 속도는 1시간에 15도이다 보니 6시간에 90도씩 이동하게 된다. 보름달은 저녁 6시, 즉 18시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었으므로 6시가 지난 자정이 되면 남쪽 하늘에서 보름달이 관측이 되고, 그리고 6시간 후 새벽 6시가 되면 보름달은 서쪽 하늘로 지게 된다. 그래서 보름달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하늘에 떠 있게 되고, 가장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는 달이 보름달이 된다. 거기에 반해 7, 8일에 뜨는 상현달의 경우는 저녁 6시에 남쪽 하늘에 남중하게 되지만 6시간 후 자정이 되면 서쪽으로 90도 이동하여 서쪽 하늘로 지게 된다. 이상 변화를 잘 기억하고 다음 강의에서 표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잊어먹지 않게 다음 강의를 이어 듣길 추천한다.